이국종 집도의가 며칠 전에 3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장에서 소위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저희가 영상을 먼저 준비했거든요. 네. 영상부터 들으시고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석혜균 수장님입니다. 석혜균 수장님 어저께도 통화했고요. 아데만의 여명작전에서 굉장히 총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오만에 갔을 때 이미 석 선장님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술하는 장면들인데 어려서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국종이가 별거 아닌 환자 데려다 추간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지 않습니까? 몸이 다 썩었잖아요, 여기가. 2차 수술 끝나고요. 받지도 못하고 나왔다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배가 지금 헬기장 모양으로 열려있는데 이래도 보여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욕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기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죠. 제가 언론 플레이하고 쇼한다고. 자, 강병규 기자, 뭔가 지금 저 이국종 집도의에 대한 저 발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을 감싸고 있는 정치권과 의료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석혜균 선장의 당시 수술 사진과 자료들을 공개하게 된 건데요. 이게 석혜균 선장 그때 수술했을 당시, 치료했을 당시에 그게 중증이 아니다라고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히 말이 나왔고 자신을 향한 이건 쇼다라는 뒷담화까지 나왔다고 그렇게 그래요?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뒷담화까지. 예. 하지만 공개하면서 이 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에서 이런 설명도 합니다. 석혜균 선장 그 치료했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 주치도 와서 보고 갔는데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이거 환자 가망 없다라고 보고했다고 들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수술이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절대 쇼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국종 집도의가 이어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담긴 문건 하나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문건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처럼 쇼맨십이 강하신 분의 말씀은 판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차마 읽지 않겠습니다. 전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른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복지부의 인플루언스를 행사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국회에다 날리면 기자분들 생각에 제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상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제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이상 말을 믿겠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노 기자 무슨 상황이에요? 네, 이국종 교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실에 전달된 지방의 모 병원장이 썼다는 그런 문서를 공개를 한 건데요. 그렇군요. 저희가 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국종 교수처럼 쇼맨십이 강하신 분의 말만 듣지 말고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고 있는 나 같은 이 병원장 사람의 푸념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면서 여기에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석혜균 선장이 중증 환자도 아닌데 석혜균 선장을 데리고 쇼를 잘해서 외상센터 예산이 통과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 약간 예. 음해성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국종 센터장이 문서를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문서가 돌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조금 말들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픽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저는 동철이와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동철이와 광주이고 친구이고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죠. 지원이 형님하고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일이 형 때부터 패밀리로 지냈고 주승용 의원이죠. 국민의당. 승용이 형 처남과는 공부방 동기입니다. 땡땡땡땅 무슨 당입니다. 무슨 당 바람이 일어나는데 저도 일부 역할을 했습니다. A 병원장이 썼다는 저 문서인데 우 팀장, 네. 저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의료자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학연이나 지연이나 특정 정당과의 인연 같은 걸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어떤 병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직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번에 그 이국종 교수가 이번 브리핑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한 게 예. 실력이 아닌 학연과 지연과 정치인과 인맥이 의료 자원, 예산을 분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어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관계가 맞다면 네.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저기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분명히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병규 기자. 네. 아덴만의 영웅. 전 3호 주올리오 선장, 석혜균 선장과 강병규 기자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못다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처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화 내용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우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막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그게 오더라고요. 조금 무력감. 예, 음, 좀 이 마음의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국종 교수님께서 잡아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옆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초기에는 예, 정말 제 심정은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도 내가 이 장애인으로 살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뭐 마음적으로 항상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뭐 그런 서로 이 마음적으로 많이 그거 좀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네,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무력감이 느껴져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가 옆에서 상당히 의료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옆에서 항상 돌봤다고 하는데요. 예. 본인이 해군 출신인데 해군기를 걸어놓은 걸 보고 좀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다고도 전해지고요. 네. 근데 이제 본인 걱정은 전혀 신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건강이 정말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런 심경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국종 집도의 건강 상해 가는 게 보이는데 환자 치료한다고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모습을 보면서 석 선장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오 팀장, 석혜균 선장이요. 네. 중환자실에 있을 때 59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죠. 네. 그 당시 생일 파티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예.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예. 그 지금 생일 케이크입니다. 네, 케이크. 예. 케이크 근데 촛불이 몇 개입니까? 촛불이 하나예요. 예. 59살 생일인데 촛불이 한 개입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총을 맞고 죽었다 살아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생일이라는 의미에서 초를 한 개 꽂았다고 하고요. 예. 이 생일상에는 산낙지와 생선회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석 선장이 이제 올해 입원 중에 산낙지 가장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전남 무안에서 공수해온 아하. 산낙지라고 합니다. 그 석 선장이 지금 이 장면 본인의 생일을 좀 추억을 하면서 오청성 씨에게도 할 말이 있다면서 북한 기순병사한테.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저희가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병사가 좀 깨어났는데 북한 병사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세요? 내가 살아나서 행복하다. 여기서 주어지는 삶은 내 제2의 인생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제1의 인생이고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한 살로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생일을 맞았거든요. 이제 한 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거다. 제2의 인생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전반부고 이제는 후반부다. 자, 이게 이제 72시간 달입니다. 저 귀순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던 72시간 달인데 지금 북한이 저기로 또 넘어올 수 있잖아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저기를 일단 딱 폐쇄를 해놓은 상태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비상이 걸린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72시간 다리도 폐쇄하고 뭐 거기에 병력들을 전격 다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 병사들이 전격 다 교체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100% 교체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이유는 귀순병사를 사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사상 검토를 해서 후방으로 쫓아보낼 사람들은 쫓아보내고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대표부 북한인민군 대표인 박용림 소장은 아마 당장 철직될 것이고 줄줄이 그 GOP 차단소, 민경 차단소 여기에 책임자 지휘관들은 대부분 다 숙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안찬희 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황성준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저 북한군 기순병사가요. 운전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소속의 운전병이냐가 궁금했는데 그거가 좀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면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헌병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헌병이요? 지금 경무대라고 하는데 그쪽의 대좌, 그러니까 우리는 대령이죠. 네. 대령이 운전병이 아닌가 지금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출입도 자유롭고요. 다만 그 JS의 근무병은 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황 의원님 말에 좀 덧붙이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좀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왜냐하면 근거예요? 72시간 다리를 건너올 때 중간 검문 지점에서 한 번만 잡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위에서는 한 번도 검문에서 잡히지 않고 쭉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초소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간부의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머리가 사실 빡빡민 머리라고 해서 장교는 아니고 아무래도 하사관급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 기자 개성 경무대 소속의 이제 그 대자급, 우리의 대령급의 이제 운전병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개성에서는 저 판문점까지 한 4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4km인데 아무런 검문 없이 쭉 달려오다가 72시간 다리 중간 지점에서 한번 검문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산 지프 신비를 몰고 온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북한 소식통의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 자체가 북한의 이제 그 대작급 간부, 특히 개성 경무대 간부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귀순병사가 그 막 몰던 그 차량 기억하시죠? 지프 차량인데 네, 그렇게 추정이 중국산의 네. 신비라는 차량일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봤을 때 개성 경무대 소속 간부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병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쏙쏙 전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 귀순병사가 이제 의식이 깨어났고 황병규 기자 조금 전에 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사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아, 일반 병실로? 예, 이제 발열 상태가 없고 상태가 호전돼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주말께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돼서 오늘 옮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북한 귀순병사가 의식이 깨어나서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아마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자급, 우리의 대령급 운전병이었으면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복지부의 인플루언스를 행사하는 가장 큰 높은 인재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국회에다 날리면 기자분들 생각에 제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제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이상한 말을 믿겠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노 기자 무슨 상황이에요? 네, 이국종 교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실에 전달된 지방의 모 병원장이 썼다는 그런 문서를 공개를 한 건데요. 그렇군요. 저희가 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국종 교수처럼 쇼맨십이 강하신 분의 말만 듣지 말고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고 있는 나 같은 이 병원장 사람의 푸념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면서 여기에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석혜균 선장이 중증 환자도 아닌데 석혜균 선장을 데리고 쇼를 잘해서 외상센터 예산이 통과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 약간 예. 음해성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국종 센터장이 문서를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문서가 그 이국종 집도위가 며칠 전에 3시간 가까운 기자회견장에서 소위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뭐 저희가 영상을 먼저 준비했거든요. 영상부터 들으시고 설명 드리시겠습니다. 석혜균 수장님입니다. 석혜균 수장님 어저께도 통화했고요. 아데만의 열명작전에서 굉장히 총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오만에 갔을 때 이미 석 선장님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술하는 장면들인데 어려서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국종이가 별거 아닌 환자 데려다 쇼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이지 않습니까? 몸이 다 썩었잖아요, 여기가. 2차 수술 끝나고요. 받지도 못하고 나왔다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근데 저 보이십니까? 배가 지금 회기장 모양으로 열려있는데 이래도 보여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욕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기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죠. 제가 언론 플레이하고 쇼한다고.
자, 강병규 기자, 뭔가 지금 저 이국종 집도의에 대한 저 발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을 감싸고 있는 정치권과 의료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분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아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관계가 맞다면 네.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저기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분명히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병규 기자, 네. 아덴만의 영웅 전 3호 주올리오 선장, 석혜균 선장과 강병규 기자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못다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처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화 내용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우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막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그게 오더라고요. 조금 무력감. 예, 음, 좀 이 마음의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국종 교수님께서 잡아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옆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초기에는 예, 정말 제 심정은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도 내가 이 장애인으로 살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뭐 마음적으로 항상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뭐 그런 서로 이 마음적으로 많이 그거 좀 위로를 해줘서. 그래서 이 석혜균 선장의 당시 수술 사진과 자료들을 공개하게 된 건데요. 이게 석혜균 선장 그때 수술했을 당시, 치료했을 당시에 그게 중증이 아니다라고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히 말이 나왔고 자신을 향한 이건 쇼다라는 뒷담화까지 나왔다고 어허, 그렇게 그래요?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뒷담화까지. 예. 하지만 공개하면서 이 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에서 이런 설명도 합니다. 석혜균 선장 그 치료했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 주치도 와서 보고 갔는데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이거 환자 네. 가망 없다라고 어허. 보고했다고 들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수술이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의 그런 행동들이 절대 쇼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국종 집도의가 이어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담긴 문건 하나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문건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처럼 쇼맨십이 강하신 분의 말씀은 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차마 읽지 않겠습니다. 전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른다. 보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조금 말들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픽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저는 동철이와,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동철이와 광주일고 친구이고,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의원이죠. 지원이 형님하고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일이 형 때부터 패밀리로 지냈고, 주승용 의원이죠, 국민의당. 승용이 형 처남과는 공부방 동기입니다. 땡땡땡땅, 무슨 당입니다. 무슨 당 바람이 일어나는데 저도 일부 역할을 했습니다. A 병원장이 썼다는 저 문서인데, 우 팀장, 네. 저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의료자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학연이나 지연이나 특정 정당과의 인연 같은 걸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 뭐 이런 어떤 병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직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번에 그 이국종 교수가 이번 브리핑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한 게 예. 실력이 아닌 학연과 지연과 정치인과의 인맥이 의료 자원, 예산을